도나도나 머니돈나 오늘도 역시 우리 베스트 회계사부터 오늘 소개할게요. 한 네. 분이 안 계시니까 이쪽부터. 베스트 회계법인 조이스국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파인 1부동산 대표 조인님 함께합니다. 네, 조인입니다. 미숙 씨는 어디 가셨나요? 우리 미숙 언니는 집에서 격리당했어요. 네, 격리 당하셨어요. 본인이 이 코로나가 아니라 또 선우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코로나. 요 소문 내도 돼? 몰라요. 이미 소문은 났고 어쨌든 격리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고 여기 옆에 그림 하나 넣어줘요. 미숙이 언니 항상 한숨 쉬는. 오늘 우리 미숙 언니가 없는데도 모인 이유가 사실 급박한 토픽을 빨리빨리 커버해야 되기 때문인데 또 부동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자율 자꾸 올라가고 이제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마켓에 내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이 미국은 사정이 5월 6월 이때가 사실 이사철이에요. 피크 타임이에요. 이사로는. 그 방학 전에 다들 끝내려고 아직도 집을 많이 보고 다니는 시즌입니다. 여름방학이 길기 때문에 그 여름방학 안에 2주, 그러니까 이사를 해서 이제 애들 학교에 지장이 없게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그런데. 그래서 지금이 시즌인데 지금 뭐 이 금리가 갑자기 폭등하고 뭐 집을 사지 말라, 홀대라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답답한 분들 많으세요. 물건은 어때요? 물건은 매물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매물이 많아졌다 이런 느낌은 없고 이제 바로 어제 오늘 이제 일이 아직도 이 리스팅 나오는 것에서 바이어분들이 이제 보시면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게 가이드를 잘 받으셔야 되는 게 절대로 이 리스팅 가격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나왔는데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너무 낮게 나오거나 또 너무 높게 나오거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에이전트가 그거에 대한 좀 판단을 내려줘야 돼 옆에서. 오버비딩은 없고. 없는 줄 알았죠. 근데 가격이 어제 올랐어. 오늘 발생한 일이 수완이 300 이사 지역에 2013년도에 지어진 집이 싱글 패밀리예요. 방 3개짜리 한 2000 스퀘어 피트 되는 거. 그러니까 조그만 식구가 살기에는 아늑하고 되게 좋아요.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새 집에 가깝죠. 300 이사 지역에 그런 집이 언더 40만 불은 없어요. 언더 50만 불도 45만 넘어지 미만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38만 5천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바이어가 혹한 거지. 그래서 이 집을 오퍼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데 저는 딱 보는 순간 이거 잘못 올렸는데 딱 보는 순간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 그거 또 봤죠. 에이전트 라이센스 번호를. 초짜야. 일부러 그렇게 올린 건가, 그럼? 일부러라고 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에이전트들이 보는 그 에스티메이트 밸류를 뭐 일반 분들은 질러 에스티메이트, 제스티메이트를 주로 보시잖아요. 아니면 레드핀 가서 레드핀 에스티메이트를 보거나. 근데 저희들이 보는 또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어요. realtor.com하고 쉐어하는. 이제 거기 가면은 프라이스 레인지가 제일 로우가 있고 제일 하이스트가 있는데 어떤 거는 잘 왜냐면 그 안에 트랜잭션이 많이 없었으면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에이전트가 인텐셔널리는 아니고 그걸 보고 올린 것 같아. 올린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마켓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10만 불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에이전트가요 자기가 잘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렇죠. 수완이면 수완이, 잔스크리면 잔스크림, 아삭한 에이전트가 있는가 하면 저 밑에 피치트리 로드, 버헤드 하는 애가 여기 와서 집을 내놓으면 이 분위기를 몰라. 그러니까 잘못 내놓을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잘못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이어를 하여금 이걸 오퍼를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무리 45만 불이 넘어야 된다고 이분은 요즘 마켓이 이제 조금 떨어지니까 좀 38만 5천에 나왔으면 40만 불이나 41만 2만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오버는 하는구나. 떨어져서 나왔어도. 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오퍼가 7개 들어와 있답니다. 7개 이미 들어왔어, 첫날.
그러면 이제 쇼잉 쫙 스케줄을 보면 꽉 차 있어. 그러면 아, 이미 아는구나 사람들이. 알겠지. 알겠지. 이미 그러면 또 10개가 더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이게 20개, 30개 이상 들어올 거니까 요즘은 45만 불 넘어야지 될 거다. 왜냐면 그게 적정선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바이어는 저는 싸게 사고 싶은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는 드렸는데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프리 어프로벌 42만 5천에 받아오신 분이야. 아하. 그러니까 제가 넣기 전에 정말 이 집을 하고 싶으면 프리 어프로벌을 다시 좀 높여서 받으실 수 있으면 제가 그걸 이제 쓰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또 안 좋은 익스피리언스가 뭐가 있었냐면 1년 전에 다른 에이전트하고 마리아타 지역에 집을 봤나 봐요. 근데 그때 40만 불에 나온 집을 48만을 써야 된다고 에이전트가 얘기를 했대. 20% over. 근데 자기는 그걸 안 쓰고 지켜봤는데 이 집이 나중에 보니까 43만 9천에 팔렸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전트 말을 못 믿는 거지.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면서 그거 4만 불이면 살 수 있었는데 48만 불 쓰라고 그래서 못 쓰고 자기가 놓쳤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하고 본인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다 분석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다른 오퍼가 픽이 됐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저는 좀 적정한 가격이라는 거를 제대로 내놓고 적당하게 비딩을 하면 좋은데 잘못 내놓은 오퍼들이 있고 또 너무 오버프라이스 되면 셀러가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셀러가 욕심을 못 버리시는 거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 옆집이 뭐 75만에 팔렸는데 우리 집은 저 집보다 더 좋은데 그러면 난 우리 집은 78만 9만에 팔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해서 내놓는데 사실 지금은 옆집이 75만 불에 팔렸으면 지금 한 74만 불에 내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야 오퍼가 많이 들어오고 고를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이드를 좀 잘 받으셔야 되거나 아니면 바이어 셀러가 적극적으로 에이전트랑 의논을 많이 하시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이 커스터머 입장에서 어떻게 에이전트를 믿고 의논을 할까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장기전과 단기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에이전트가 이 시장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집을 보통 살 때 지금 프리 어프로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프리 어프로벌 받을 때 회계사한테 뭘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니야. 텍스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든 느낌이 있나? 아 그거는 전혀. 지금은 전혀. 그럼 뭐 그렇게 우리가 큰 변화가 없이 다들 아직까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 근데 나는 뭐 포클로저는 아직까지는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 모기지 포베런스 했던 거 모기지 이후에 프로그램에서 많이들 이탈해가지고 지금 정상으로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랑 같이 보는 게 항상 모기지 연체율을 봐요. 모기지 연체율이 몇 %냐. 이제 그게 만약에 올라가면 포클로저나 숏세일에 이제 인벤토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수입이 줄고 그렇지. 모기지를 못 내고 이제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긴 둬야 되는 거죠. 매물을 걷어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백건더 마켓 많아요. 지금 백건더 마켓이 한 10집 가운데 한 두세 채? 네,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 그러면 이제 일단 컨트랙이 딱 되면 바이어는 인스펙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컨트랙 하면 50%된 거고 그거밖에 안 되거든. 제2의 협상이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제2의 협상에서 바이어가 그래? 안 고쳐줘? 그럼 나 딴 집 살래? 하고 이제 나 간다 이렇게 이제 조금 옛날보다는 막 as-is로 사고 뭐 이랬던 거 좀 싫어도 밀고 나간 그거를 이제는 바이어들이 감을 조금 달리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 이 집 안 하고 기다려 볼래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게 많으니까 백건더 마켓이 있는 거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매물로 내가 내놨다가 나 지금 안 팔래. 그건 withdraw. withdraw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까 그 옆집 75만에 팔린 옆집 나는 우리 집은 저 집보다 더 많이 리마들 했으니까 78만 불에 팔아야 되는데 내놨더니 쇼잉도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많아진 게 에이전트들의
오픈하우스. 어. 안 팔리니까 이제 예전에 내놓으면 그냥 나가니까 오픈하우스를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팔리니까 오픈하우스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바이어를 잡으려고 토요일 하고 일요일 날 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쇼잉이 확 줄은 게 느껴지거든요. 옛날에 막 duplicate 쇼잉, 뭐 15분 간격으로 duplicate 쇼잉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띄엄띄엄 보러 오는 걸 느끼니까 불안하잖아요. 리스팅 에이전트도. 이제 리스팅 에이전트가 당연히 셀러한테 리포트를 하죠. 쇼잉 몇 개였고 지금 마켓이 이렇게 슬로우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셀러는 이제 그 위기감이 느껴지면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러면 좀 가격을 내려서 싸게 팔아볼까? 아니면 그렇지. 나 지금 안 팔고 그냥 리파이낸스 해서 이자도 싼데 뭐하러 내가 굳이 팔아 안 팔래? 라고 이제 걷어들이거나. 근데 리파이낸스는 이자가 비싸졌으니까 못 하잖아. 리파이낸스. 그 전에 한 사람. 아, 그 전에.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사를 가려고 했다가도 내가 지금 가진 집이 이자가 낮으면 4%야. 근데 지금 해야 되는 거는 6%야. 그러면 이사를 안 가고 차라리 커뮤트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새로 사는 사람도 이자가 높으니까 나 이자를 좀 더 기다릴래 근데 이제 이러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또 달리 생각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크레딧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30년 고정 이자가 5.87%예요. 30년 고정이. 그런데 이제 보통 크레딧이 아주 좋은 사람의 경우니까 조금 안 좋은 사람 6%를 넘어가는 이자를 낸단 말이에요. 30년은. 근데 이게 지금 다음 달에 또 한 번 또 0.75를 올라간다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으면 이게 8%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차피 살 건데 1, 2년 안에 난 집을 꼭 사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올라간 그 이자보다는 차라리 지금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이어들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이거 한 달 더 기다리면 더 안 팔려. 한 달 더 기다리면 집값이 더 떨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빨리 팔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나는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하면서 이 집을 팔고 내가 새 집을 사면 이자를 훨씬 많이 내야 되잖아. 만약에 융자를 한 상태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게 되고 사는 사람도 조금 기다리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에 또 이자가 올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이런 마켓에서 딱 이제 모기지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재융자 완전 전멸, 그죠? 완전히 다 재융자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자가 비싸다 하고 또 올라간다 하니까 그럼 이제 방법을 생각해 드려야 되잖아요. 이 바이어 분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슬기롭게. 왜냐면 이게 지금 심리적인 샥이 더 큰 거야, 사실. 그렇지. 경제적인 어떤 그거보다 심리적으로 freaked out 된 게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약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해결책이라고 하면 이제 고정 50만 불짜리를 20%로 다운하고 사면요 40만 불 융자가 되잖아요. 그걸 5.875로 계산하면은 원금 이자 세금, 보험, 어소시에이션 피를 다 합치면 거의 3,000불이 돼요. 한 달에? 한 달 페이머니. roughly 그렇게 돼요. 물론 거기서 세금 좀 높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roughly 보통 그렇게 돼요. 그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를 그럼 30년 고정을 제일 많이 하는 융자가 30년 고정인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암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5년암, 7년암 해서 5년 또는 7년 동안만 아주 적은 이자를 내고 싼 이자를 내고 있다가 5년 또는 7년 안에 리파이낸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자가 다시 또 내려갈 확률이 또 있고 본인이 좀 더 퀄리파이가 돼서 더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그걸 하는 거야. 또는 집을 젊은 친구 같은 경우 여기 살았다가 또 딴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년 안에 7년 안에 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융자 프로그램이 왜 이자가 더 싸. 1% 정도 더 싸. 꽤 차이가 나네. 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으로 옮겨 타시는 분이 많은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저희 손님들 중에서 새 집을 계약을 해 놓고
클로징을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뭐 물론 그 중에서는 캐시로 사신 분도 있지만 융자를 하시려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제 손님들은 뭐 좀 돈이 있으셔서 여유 자금이 있으셔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다른 경우에 제가 이제 엊그제 융자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거의 지금 about to close 하시려는 분들이 다 프로그램을 다 갈아탔대요. 왜? 엑스트라 monthly payment이 몇백 불씩이 더 차이가 나니까 도저히 이 퀄리파이 됐던 이 프로그램으로 융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렇지. 되는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로 가든지. 나는 왜 처음부터 그런 융자 프로그램으로 안 하고 그냥 30년 픽스를 하는지 그거가 이해가 안 돼. variable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 Because you're still dealing with the unknowns.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5년, 7년 안에는 꼭 리파이낸스를 하거나 팔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5년, 7년 후가 되면 확 뛴단 말이에요, 이자가. 그러니까 그럴 위험성을 안고 지금 당장 적은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리파이낸스를 하거나 파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내가 이 집에 보통 집 살 때 사람들이 이사 갈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많이 이사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래. 근데 다들 보면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시기 때문에 고정 이자를 선호하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신작가가 집살 마음을 접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 Not now야, not now. 조언을 해준다면 어떻게 해줄 것 같아? 아유, 저는 집을 사라고 막 이렇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제 병이에요. 그냥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사세요. 이래갖고 장사하겠냐? 꼭 이사를 갈 일이 없는 사람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네,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집값이 막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거 물어보고 싶은 게 왜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땐 많이 사고 떨어질 땐 안 사? 그게 채권 사는 거 아니야. 그게 스큐리티 사는 거랑 똑같은 심리야. 신기하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르면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를 갖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 심리를 갖기 때문에 더 저점을 찾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잖아, 다. 주식도 그렇잖아요. 그 요새는 더 심하지 않아? 유튜브 보면 막 아파클립스 나우 같이 막 지금 뭐 안 하면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만약에 그거를 계속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 막 들으면 또 알고리즘이 그것만 막 또 해주니까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막 이러고 이거 들으면 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거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좀 오리무중인 이 마켓 안에서도 사람들은 다 살아왔거든요. 우리 대공황 때도 다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2008년 지나온 기업들도 다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많이 걱정들을 하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같으면 내가 살아야 될 집, 내가 거주할 집은 그냥 사도 돼. 사도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투자용은 융자를 받아서 하는 투자용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내가 충분히 여유 자금이 없는 한은 좀 조심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빚을 많이 늘리는 거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데, 다만 내가 집을 거주할 거를 찾는 거는 나는 그거는 시기와 상관없이 내가 필요할 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파는 거는 뭐 10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어차피 올라요. 네, 어차피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다만 이제 내가 약간 좀 신경 써야 될 건 파이낸셜, 물론 1% 싸게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1%라는 이자를.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암으로 해서 7-year 암을 하면 7년은 좀 길거든. 5년은 짧아도. 그러니까 7년 동안 조금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자가 되게 좋은 어떤 시기가 되면 그때 리파이낸스 하면 되거든. 그래서 암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트렌드를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집값이 액거리가 많이 쌓였어. 전국적으로 액거리가 제일 많이 쌓인 때라고 봐야 돼요. 지금이 집값이. 그러면
액권이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융자가 뭐 30만 불인데 집이 70만 불이면 40만 불의 액권이가 있는데 물론 은행에서는 40만 불 다 안 해주죠. 75%뭐 이렇게 맞춰서 줄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할 곳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조금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빼도 이자는 나가죠. 높은 금리로 나가죠. 네, 나가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리턴이 있는 거를 기회가 되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알본드 6개월? 6개월 개런티. 6개월 지나면 그것도 몰라. 자, 그런데 부동산 워낙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모여서 짧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포메이션 전달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또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빨리 끝내고 Cheers! Cheers!